안녕하세요. 시계를 만들고 있는 커뮬러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시계는 인제니어 스타일 케이스를 준비했어요. 처음 구매해 본 제품인데 브레이슬릿 퀄리티나 케이스의 마감 질감이 상당히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스틸 스포츠 장르 시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다이얼은 그랜드 세이코 스타일의 청판? 이게 인제니어 아쿠아 색상이랑 가장 비슷한 색감을 가진 것 같아서 이 다이얼로 준비를 했고요. 핸즈는 위에가 로즈골드색 초침을 따로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그랜드 세이코 스타일 칼침 핸즈에 초침만 로즈골드 색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이 생각은 제가 이 모델이 세이코 베이비 몬스터? 베이비 튜나? 이런 식으로 불리는 제품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인데 이 시계도 보시면 초침만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청판에 스틸로 된 시계인데 제가 이 색감 조합을 좋아해서 이 시계의 고급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그럼 시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브먼트는 NH35 준비했는데 날짜창이 블랙인 걸 준비했어요. 뭔가 화이트 색상은 다이얼에서 더 크게 부각될 것 같아서 날짜창이 없는 게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없는 게 없으니까 블랙으로 해서 조금 날짜창이 안 보이고 잘 묻어갈 수 있게 블랙을 준비했고요. 먼저 다이얼을 무브먼트에 결합해야 되는데 다이얼 뒷면을 보시면 다이얼 발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다이얼 발 중에서 무브먼트에 보시면 이렇게 다이얼 발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두 개가 나 있어요. NH35는 여기와 여기. 제 시계는 3시에 크라운이 있고 날짜창도 3시에 와야 되니까 돼서 이렇게 봐보면 지금 요 다이얼 발이랑 이쪽에도 보면 여기 있네요. 요 다이얼 발이 남아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럼 제거 작업을 먼저 해볼 건데 제거를 할 때는 이렇게 생긴 공구가 있으면 편해요. 기존에 이게 없으시면 외국분들 보니까 손톱깎이로도 하시던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발을 다이얼 판에 제일 가깝게 잡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잡은 다음에 자르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떼는 느낌. 플라스틱 사출된 거 제거하는 느낌으로 살살살 돌려주시면 발이 제거가 돼요. 불필요한 발들을 양쪽 다 먼저 제거해 줄게요. 제거하실 때 힘을 너무 많이 주면 간혹 다이얼이 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힘을 많이 주지 않고
발을 뗄 수 있는 방향으로만 힘을 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 제거가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제거한 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포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손톱 가는 줄이라고 하나요? 이런 도구로 해도 되는데, 너무 바싹할 필요는 없고, 특히 지금 보시면 얘는 날짜창 테두리가 다이얼 뒤로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 얘를 손상되지 않게, 그리고 다이얼 정면이 상하지 않게 부드러운 극세사 같은 걸 깔아주시고요. 아주 가볍게 튀어나온 모난 부분만 없애준다는 식으로, 다이얼 발이 꽂히게 살아있으면 크라운 방향이랑 다이얼 발이랑 안 맞는 경우는 다이얼 발을 모두 제거하고 다른 접착제나 양면 테이프 이용해서 부착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럴 때는 튀어나온 부분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게 좋은데, 지금은 발이 살아 있으니까 얘는 그냥 가볍게만 해줄게. 이쪽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발이 꽂히는 구조라 얘가 딱 밀착이 안 돼도 다이얼에서 이탈될 걱정이 없어요. 반대로 이 발을 다 제거하고 부착할 때는 튀어나온 부분들을 다 제거해줘야 부착면이 고르게 무브먼트에 닿을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제거를 해준 다음에 무브먼트를 가져와서 이 피니언 기어랑 이 가운데 초침 꽂는 자리랑 날짜창의 숫자를 잘 봐가면서 위치를 잡아주면 다이얼 발이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와요. 이렇게 살짝 껴지면 중요한 게, 무브먼트를 잡으실 때 여기 밸런스 휠을 손으로 누르게 되면 안 돼요. 이 밸런스 휠은 보호가 돼야 돼서 항상 이 로터가 밸런스 휠을 가리고 있는 위치에서 한쪽 먼저 살짝, 지금 보시면 여기 발이 있거든요. 이쪽에 발이 있는 쪽을 살짝 눌러주고 반대쪽으로 가서 로터 없는지 확인하고, 아니 로터가 밸런스 휠을 가렸는지 확인하고, 다음 발도 살짝 눌러준 상태에서 정면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지그시 힘을 줘야 돼요. 지그시 눌러주면 돼요. 눌러줄 때도 꼭 장갑 같은 걸 끼시고, 다이얼에 뭐가 묻으면 제거하거나 복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다이얼이 썬레일 하면 특히 더 누르는 힘 때문에 이 다이얼이 살짝이라도 휘면 이 썬레이 반사각이 이렇게 흐트러져요. 그럼 굉장히 보기 안 좋으니까 흐트러지지 않게 지그시 눌러주고 살짝 들어서 떠 있는 곳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다이얼 부착이 완성됩니다.
다이얼의 먼지를 한번 제거해 주시고요. 핸즈를 결합할 건데 이런 날짜창이 있는 무브먼트를 사용하면 날짜가 먼저 자정에 맞게 날짜가 돌아가는 타이밍에 지금 보시면 14일로 되어 있는데 NH35는 시계 방향으로 용도를 감아주면 시간이 시계 가는 대로 가거든요. 지금 이렇게 바뀔 때부터는 아주 천천히 탁 바뀌었을 때 멈춰주시면 지금이 자정이란 뜻이에요. 날짜가 바뀌는 이 자정에 맞게 시침과 분침을 12시에 정렬해 줄 거예요. 핸즈를 잡으실 때는 이런 쇠로 된 핀셋보다는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된 재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기스가 잘 나지 않으니까. 어느 제품이든 핸즈를 받아보시면 전체적으로 상태를 한번 봐줘야 돼요. 뭐가 묻은 게 있는지 아니면 기스라든지 불량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특히 새 핸즈를 꽂을 때는 한번 꽂았다 뺀 제품보다 더 꽂기가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멍에 대충 맞게 먼저 올려두고 그 다음에 다이얼에 손상이 안 가는 재질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수공구, 수도 손으로 핸즈를 꽂는 공구 플라스틱 끝부분을 활용해서 12시에 맞게 핸즈를 밀어줘요. 미실 때도 웬만하면 다이얼에 손상이 안 가도록, 이게 다이얼은 한번 긁히거나 뭐가 묻으면 정말 복구하기가 힘들어요. 올려놓고 12시에 정렬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대로 들어서 핸즈 결합 공구 위에 올려요. 이걸 한 장 깔아주시면 이동하기가 더 쉬우니까 핸즈 공구에 올리고, 이건 제 방식인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누르지 않고 핸즈가 이 결합되는 곳에 자리를 잡게 먼저 살짝 내려서 대놓고, 대면은 아까처럼 저는 핸즈를 그냥 완전히 올려놓기만 했으니까 이렇게 대면 정렬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핸즈를 아직 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살짝 돌아가거든요, 이 핸즈가. 이렇게 눌러놓고 멈춘 상태에서 살짝 치면서 자리를 잡아요. 그 다음에 12시 정렬이 완벽할 때 눌러주는 힘을 주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돋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지금 화면에는 안 잡히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 핸즈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히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닿아서 눌러 놓은 상태에서 얘를 들어서 이 각도로 해놓으면 핸즈가 다이얼에 얼마나 붙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 각도대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 이렇게 보이죠 이게? 보고 인덱스가 특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다이얼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다이얼 같은 경우에
인덱스보다 초침, 분침, 시침이 위에 있게. 지금 시침이니까 시침이 인덱스에 닿지 않게. 보면서 프레스 해줘요. 됐으면 내려놓고 빼고. 꽂았으면 한번 날짜가 정확히 맞춰지는지도 보고, 특히 시침을 돌릴 때 인덱스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손으로 이렇게 세게 돌리면 인덱스에 살짝 걸리는 부분이 손 힘으로 이렇게 지나가질 수 있거든요. 정확히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봐주고, 안 걸리면 날짜창 바뀌는 거 타이밍. 좋아요. 완벽한 것 같아요. 자, 다시 올려두고. 분침도 반복이에요. 근데 분침을 꽂기 전에 혹시 프레스하면서 핸즈에 손상 간 데가 있는지 아니면 먼지 묻은 데가 있는지 한번 봐주고, 지금 아니면 핸즈를 닦기 어려워요. 만약에 뭐가 묻은 게 있다면 핸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나무로 된 재질에 알코올 성분을 살짝 적셔요. 이렇게 하면 이 나무가 알코올 성분을 살짝 흡수하거든요. 이때 보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약간 핥듯이 닦아줘야 돼요. 스쳐 지나가는 정도 닦아주고, 분침도 똑같이 올리는데 현재 손상이 가지 않게 잡아서, 여기서 수공구를 쓰시는 분들은 올려놓고 이걸로 누르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 공구가 있으니까 수공구로 하면 단점이 수평을 잡기가 힘들어요. 올려두고 홀이 정확히 위치하게, 이렇게 인덱스에 걸릴 때는 뒷부분을 들어서 올려줘야 되는데 인덱스가 되게 작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로 올려두고 아까처럼 공구에 대놓고 정렬을 맞출 거예요. 조심히 올려놓고, 이 시침이랑 분침의 넓이가 비슷할 때는 저는 이 팁을 같은 걸 써요. 근데 시침보다 분침이 살짝 작을 때는 이 팁을, 분침용 팁을 따로 써요. 그래야지 조금 더 잘 들어가. 여기서부터 아까 홀을 정확히 맞췄으니까 이대로 아까처럼 다시 눕혀서 이 수평 각도를 보면서, 보이나? 누를게요. 지금 보면 힘을 주면 분침이 살짝 휘는 게 보이는데 이런 홀이 정확히 안 맞은 거예요. 위치를 다시 잡고 조금 더 다시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이 시침과 분침이 이 정도는 떨어져 줘야 돼요. 근데 너무 시침 분침이 가까워도 안 되고, 시침을 꽂을 때 너무 초반에 안 눌러 놓으면 분침이 들어갈 공간이 적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몇 번 해보시면서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봐줘야 돼요. 분침까지 꽂았을 때도 이 시간마다 정렬이 잘 맞는지 봐주고요. 6시, 9시, 좋죠. 이게 날짜 바뀌는 게 한 5분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왜냐면 날짜가 바뀔 때 이 감각으로 지금 딱 소리를 들으면서 멈췄었잖아요. 그게 시침으로 본 거라 이게 손 감각으로 딱 맞추기가 힘든데 저는 딱 맞았네요. 제가 다른 세이코 시계들도 정품들을 보니까 정품 조립 상태에서도 한 15분 정도씩 차이가 다 나더라고요. 어쨌든 맞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해서 12시 다시 맞춰놓고 저는 초침은 12시 정렬이 완벽하게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12시 정렬이 되면 기분은 더 좋죠. 초침의 길이가 길거나 꽂기 쉽게 생긴 얘들이 있어요. 잡기도 쉽고. 지금 이 로즈골드 초침을 이용할 건데 색이 잘 안 보이나? 로즈골드 색깔이에요. 초침만 포인트 주는 게 좋은데 이게 이 초침은 구멍이긴 한데 이 뒷면에 튀어나온 부분에 홀이 하나 더 있어서 이 홀이 여기 침 안에 침을 싸면서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뭐 묻은 거 없고 기스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끝쪽을 저는 이렇게 잡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잡아주고, 시침은 얘를 위로 들어주면서 여기에 대면 이 수공구에 대고 눌러주면서 홀을 찾는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편해요. 이 설명이 좀 어려운데 시침 꽂다가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 상태에서 아까와 똑같이 분침을 초침 밑에 이렇게 놔봐요. 그럼 내가 얼마나 눌러야 될지 높이 차이가 보이죠. 그렇죠? 지금은 수공구로 누른 상태라 초침의 수평이 안 맞는 거예요. 높이가 이 정도니까 프레스 툴에 팁을 제일 작은 초침용으로 갈아 끼우고요. 이렇게 구멍이 되게 조그만 친구가 있어요. 없어도 상관없고. 팁을 끼울 때는 꼭 이 바닥에 대놓고 눌러서 이렇게 수평이 이 팁도 맞아지게 놓은 다음에 무브먼트는 완전히 내려놔야 수평이 맞아요. 이것도 똑같이 살짝 대놓고 눕혀서 높이를 보면서 저 누르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면에 보이나요? 단차? 어떻게 보이죠? 이렇게 분침과 초침이 수평하면서 뒷부분도 닿는 데가 없고 수평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 상태로 무브먼트를 작동해보면 당연히 걸리는 데 없이 시간도 잘 가겠죠. 보통 실수 많이 하시는 게 핸즈 꽂다가 각도도 다르고 인덱스에 걸리는 걸 계산을 못 하셔서 인덱스가 튀어나온 다이얼에 시침이 인덱스를 덮는 구조에서 시침을 세게 꽂으면 시침이 이렇게 위로 들려요. 근데 들린지 모르고 이 상태에서 분침을 덮으면 얘네 둘이 걸리겠죠. 분침도 살짝 들리고 이 상태에서 또 초침을 꽂으면 또 걸리겠죠. 그래서 항상 그 단차를 보고 수평을 보고 핸즈까지 결합이 다 됐으면 이제 무브먼트랑 다이얼을 케이스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케이스가 새 공장에서 지금 도착한 상태라면 케이스백이 닫아져서 도착을 하거든요.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먼지 제거예요. 특히 글라스 안쪽에 붙은 먼지인지 겉면에 붙은 먼지인지 파악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만약에 집에 딱히 필요한 액체나 케미컬이나 공구나 뭐가 없다면 공장을 믿으시고, 제가 수많은 케이스를 사본 결과 웬만하면 안쪽엔 먼지밖에 없어요. 지문이나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문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겉면은 손으로 닦아두고 안쪽 면만 블로우로, 안쪽 면은 먼지 제거만 해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생각으로 먼지 제거만 해주고 이대로 덮어둬요. 제일 어려운 게 이 핸즈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두를 분리해야 되는데 내려둘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 무브먼트 홀더를 봐도 지금 무브먼트 홀더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하고 얘를 조였다 풀었다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상당히 번거롭기도 하고 높은 확률로 튕겨 나갈 확률이 높아요. 저 플라스틱 무브먼트 홀더 같은 경우는 특히. 저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용두를 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 것 같은데 누르는 홀 같은 게 있어요. 홀이 아니라 정확히는 피는내 반대쪽을 눌러주는 건데, 여기를 이 브레이슬릿 조절 스프링바 빼는 도구를 눌러준 상태에서 한쪽 손은 무브먼트를 잡고, 그러면 나머지 손이 없어서 얘를 뺄 수가 없잖아요. 입술로 살짝 물어서 당겨주면 쉽게 빠져요. 제가 생각할 땐 이게 가장 편안하고 초보자들이 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보면 뭐 이렇게 여기를 누르고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이걸 같이 동시에 잡고 이렇게 빼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거예요. 이렇게 두시고 다이얼에 먼지 제거만 해주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먼지 제거만 해도 되는 이유는 저는 공장에서 온 상태에서 어떤 것도 손으로 만지거나 뭐가 묻을 그게 없었어요. 이물질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지만 털어주는 거예요. 3시 방향에 맞추고 넣을게요. 넣고 전체를 뒤집어서 홀더만 누를 때는 가운데 그 다음이 용두를 꽂을 차례인데요. 일단 그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봐야죠. 마음에 듭니다. 제가 원하는 룩이에요. 무브먼트를 넣으시고 이제 용두와 용심을 결합해서 무브먼트에 넣어줘야 되는데 용두를 얘를 용두라고요. 크라운. 용두 안에 구멍이 있고 나사산이 있어서 이 용심이라 불리는 여기 뒷부분 나사선에 얘가 물려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 결합을 해놓은 용두 용심을 이런 식으로 들어간 용두 용심을 무브먼트에 넣어주는 건데 넣기 전에 케이스를 덮을 때 정렬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정렬이라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길이 여기 구멍 길이 용심이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지금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보시면 윗 플라스틱 홀더에는 닿죠. 이게 정중앙에 와야 맞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밀어줄 건데 밀 때 꼭 무브먼트 뭐 이런 데 누르지 마시고 이 회색 여기 진회색 홀더가 테두리에 이렇게 있어요. 얘는 플라스틱 커버 같은 거거든요. 여기를 대고 밀어주셔야 돼요. 저는 위로 올릴 거니까 가볍게 밀어주면 돼요. 가볍게는 아니고 케이스마다 딱 맞는 케이스가 있고 살짝 헐렁한 케이스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NH35에 딱 맞게 제작이 돼서 지금 이런 다른 용두가 안 껴져 있어도 무브먼트가 케이스에 잘 들어가 있어요. 고정이 잘 돼 있어요. 좋은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용심은 무브먼트를 사면 무브먼트에 따로 들어가 있어요. 이 용두는 무브먼트 조립할 때 껴주는 용두인데 이 뒤에 나사선이 없고 이게 본드로 붙어 있어요. 이 안이. 그래서 이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빼고 기존에 따로 준 용심을 우선적으로 가결합이에요. 용두 안에 넣어줘요. 저는 지금 예전에 쓰다가 짧아서 실패한 용두가 있어서 튜나에는 짧았는데 이 시계에는 맞을 거거든요. 손으로 살짝만 돌려주고 손으로 더 이상 안 돌아가면 저는 플라이어에 이 평평한 부분을 이용하거든요. 평평한 부분에 이런 플라스틱 비닐백을 덧대고 지금 보시면 이 용심 끝부분이 플랫한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플랫한 부분이 있어서 저 플랫한 부분이 플라이어의 플랫한 부분과 맞으면 딱 하고 잡혀요. 더 이상 안 돌아가게.
끝부분을 살짝 힘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돌리다 보면 잡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마저 용두가 다 들어가게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어느 정도 토크가 적당하면 손으로 했을 때 적당한 정도 가결합이에요. 지금은 이 상태로 케이스에 넣을 때도 1차 저항 같은 게 느껴지시면 여기서 바로 누르지 마시고 살짝 위아래로 돌려주세요. 돌려주면서 넣어주면 걸리는 게 없이 들어가요. 똑같이 2차 저항이 느껴져도 이렇게 돌렸을 때 태엽이 감기면 아직 덜 들어간 거예요. 지금처럼 들어가면서 태엽이 감기면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가고 용두에 스프링이 있는 거예요. 용두 스프링이 눌릴 정도면 다 들어간 건데 얘가 눌렀을 때 스크류다운으로 껴지지가 않으니까 이 긴 길이만큼 용심을 더 잘라줘야 돼요. 용심을 자를 때는 자를 길이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걸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죠. 저는 키고 0점 맞추고 지금 보시면 이 크라운에 스크류 할 수 있는 이 케이스의 크라운의 끝부분이랑 이 용두가 이 케이스에 용두가 스크류다운으로 잠겨야 되면 이렇게 닿아야 되잖아요. 여기 이 닿기까지의 거리만큼을 잘라줘야 돼요. 지금은 잘라진 용심이라서 얼마 안 되는데 대략 이 정도? 왜 대략이라 하냐면 무조건 측정한 것보다 조금은 덜 잘라줘야 돼요. 이유는 용두가 길면 한 번 더 자르면 되는데 용두가 짧아지면 그 순간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용두가 짧아지면 그냥 그 용심은 못 쓰는 게 돼버려요. 아까처럼 빼주고 똑같이 플라스틱 백 넣어서 잡아주시고요. 살짝 풀어준 다음에 요 단차만큼을 절단해 줄 건데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눈에는 보일 정도예요. 1mm 정도. 이렇게 대놓고 저는 여기 단차에 네임펜으로 표시를 해줘요. 표시가 된 부분을 이런 절단 공구가 있거든요. 없으시면 플라이어나 니퍼에 이 부분을 이용하셔도 돼요. 근데 정확히 어디에 닿는지가 안 보이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으시면 내 생각보다 좀 더 길게 자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손은 살짝만 대놓기만 한다는 느낌으로 얘를 꽉 잡으면 간혹 휠 수가 있어요. 손의 위치를 잡고 대놓기만 하고 눌러서 잘라주면 돼요. 자르면 웬만하면 절단면이 고르지가 않아서 그냥 열에 한 6, 7번은 용두에 한 번에 안 들어가요. 여기가 어긋나져서.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손톱 줄이나 아니면 사포 같은 걸로 절단면을 가공해 주셔야 돼요. 손톱 줄을 두고요. 위에 그냥 가볍게 지나가 주시기만 하면 돼요.
넓은 사포 이용해도 되는데, 사포 이용하면 이렇게 팔자 그리기 하듯이 팔자 그리면서 해주시면 더 잘 돼요. 줄에 어느 정도 가공하고 마무리로 사포면에 가공한 상태에서 용두에 잘 들어가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봐요. 잘 들어가니까 다시 빼고, 중요한 게 용두는 스크류로 닫는 방식이라 시계를 쓰다 보면 풀릴 수가 있어요. 얘는 록타이트라는 제품인데 243. 저는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건데 오토바이 수리할 때 쓰고, 파란색 록타이트라 하면 다 아시거든요. 이게 공구로 사람이 힘을 주면 풀리는 정도로만 결합이 되는, 본드칠이 되는 본드 같은 건데, 진동으로부터 볼트 너트가 안 풀리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약간 고무 재질처럼 굳어서 웬만한 힘에는 풀리지 않고 공구로 힘을 줬을 때는 풀리는 정도. 파란색은 그 록타이트를, 저게 한 병이 꽤 비싸서 한 병 사놓으면 몇 년 써요. 록타이트를 발라주고 이 정도만 바르면 돼요. 용두를 넣어줍니다. 들어만 가면 그 다음에는 플라이어로 잡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플라이어로 잡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평평한 면을 잡고, 손토크라죠. 적당히. 오버 토크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록타이트를 발라놨으니까 무리하지 않는 정도, 뭐라 해야 되지? 적당히 잠가주시고요. 돌아가는데 안 잠그지는 않고요. 토크가 느껴지는, 얘가 다 잠겼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힘으로 잠가주시면 돼요. 남은 록타이트는 꼭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케이스에 결합을 해봅니다. 길 잘 맞고요. 일자 저항해서 살살 돌려가면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태엽 감기는 소리가 안 나면 덜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가면 시계 태엽이 감기죠. 로터 감기죠. 눌렀을 때 케이스 크라운에 닿는 느낌이 나야 돼요. 이게 닿는 느낌이 안 나면 아직 조금 긴 거예요. 닿는 느낌이 지금 이 정도에 쓰거든요. 누르고 돌려주면서 잠가서 길이가 맞는지 확인을 해줘요. 이게 새 케이스랑 새 용두를 사용하면 처음에 특히 이런 나사선이 길이 안 들어져 있어서 안 물릴 때가 많아요.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주고, 지금 보시면 보이죠? 다 안 잠겼는데 살짝 떠 있는데 저항이 느껴져요. 잠그는데. 그 말은 용두가 살짝 더 긴 거예요. 이 길이, 이 틈만큼 다시 잘라줘야 돼요. 된 줄 알았는데 이 저항이 느껴질 때 오버토크에서 잠그시면 무리가 가요. 무브먼트에. 다시 자르고 오겠습니다. 좀 더 자르고 록타이트까지 발라서 왔어요.
다시 케이스에 넣어주면 감기고 닫고 눌러서 잠궈줄 때 잘, 이 장갑을 껴서 잘 안 잠기는데 잘 잠기면서 정확히 들어가서 케이스 끝까지 닿으면 딱 잘 된 거예요. 시계 상태도 한번 봐주면 12시 정렬 잘 맞고요. 자, 이제 문제 있는 점이 없으면 정리를 하고 케이스 백을 닫아줄 거예요. 시계 다시 돌려놓고 케이스 백을 닫기 전에 해야 될 거는 먼저 케이스 백이 닫히는 나사선이나 고무실이 들어가는 홈에 먼지를 제거해줘요. 케이스를 구매하면 케이스 백 열 때 이런 고무실이 같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 제조 공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리콘 그리스를 발라줘서 나오는데 이 공장은 이런 것까지 발라주네요. 만약에 발라져 있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말라있는 고무면 이런 실리콘 전용, 저는 오토바이를 타서 루브라고 표현하는데 실리콘 고무에 손상이 가지 않는 재질이면서 실리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품인데 발라서 저는 이렇게 양손을 잡고 이렇게 돌려줘요. 전체적으로 묻을 수 있게 돌려주고 도포한 뒤에 케이스 홈에 잘 맞게 넣어줘요. 이게 질이 안 좋은 케이스들은 이 실이 되게 얇고 이렇게 딱 보면 저게 방수를 해줄까 싶은 고무가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는 제가 경험해본 결과 고무실이 허접한 게 들어있는 케이스는 좋은 제품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손으로 닫아주고
이 시계는 완전 제 개인 취향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만든 시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로즈골드 초침이 조금 티가 안 난다는 거. 근데 은은하니 예쁘고 좋습니다. 케이스 마감이나 브레이슬 퀄리티가 되게 좋고 이 무게감도 정품 엔지니어를 구현한 건지 무게감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이렇게 만들어 본 그랜드 세이코 엔지니어 MOD 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